아웃바운드 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OTA와 여행사의 예약 상황에 따르면 베트남과 태국이 초강세를 보이며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서울이 노선 재편을 통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조짐을 예고했습니다.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이슈로 타격은 입었지만 대대적인 노선 구조 조정과 노선 다각화 작업으로 전화 위복이 됐다며 영업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어서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턴어라운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이 최상위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0에 참가, 향후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한 완벽한 운항 서비스, 다수의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 동시 제공, 알림 서비스 제공, 디지털 컨시어지 플랫폼, 앱 이용 개인 디바이스로 즐기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업그레이드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쇄신 여행이 뜨고 있습니다. 온천, 사우나, 그다음에 명소, 휴양,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온천 명소 샤먼, 타이베이 온천 마을 베이타우, 반야 체험 명소인 블라디보스톡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데일리 1월 9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월 9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인바운드 통계 관련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올해 아웃바운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분석 관련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요 OTA 완벽한 여행 상품을 파는지는 않지만, 액티비티 상품도 팔고, 이런 OTA 두 군데, 그리고 모두 투어, 이렇게 좀 세 군데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1분기에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OTA와 여행사에서 발표한 예약 분석 자료죠. 자, 베트남에 이어서 태국 역시 같이 이제 아웃바운드 성장을 이끌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클룩이죠. 클룩이 자사 내부 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이 지난해 말까지 선호한 해외여행지 순위를 공개를 했는데요. 가장 높은 성장률은 예상하셨다시피 무려 600%에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베트남인데요. 그리고 태국도 400%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해서 각각 1, 2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한 260% 성장, 미국도 195%, 그리고 대만도 100%를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했네요. 자, 카약에서 분석한 자료도 한번 볼게요. 여행 검색 엔진이죠. 카약. 자, 2020년 1분기 여행 계획한 예약 데이터 공개를 했는데요. 1분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역시 베트남이고 장소는 다낭입니다. 꾸준한 인기 여행지 상위죠. 차지했던 일본이 쫙 다 빠졌습니다. 자취를 거의 감췄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이 자리를 이제 세부, 그다음에 괌, 발리, 호놀룰루, 보라카이, 싱가포르 등이 이제 이 자리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설 연휴 인기 여행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2019년에는 이제 방콕, 오사카, 다낭이 순서대로 이렇게 1, 2, 3위를 기록했죠. 하지만 2020년에는 보면은 다낭, 괌, 방콕 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자, 그러면 이제 구정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모두 투어에서 구정 예약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서 또 발표를 했는데,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과 홍콩을 다른 지역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보면
여행사가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떨어지고 있는 그 정도 캐파를 보면 사실 일본과 홍콩이 빠진 숫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일본과 홍콩 사태가 정리되고 원상복귀가 되면 그때 여행사 실적이 어떻게 변하냐,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행사 실적이 그 최근에 OTA 같은 것들 때문에 얼만큼 빠지고 있나 정확한 사실 좀 집계, 통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뭐 이렇게 대략 나온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만 판단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두 투어 그 구정 연휴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지난 수개월간 높은 성장세를 보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설 연휴에도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일본 악재로 인해서 대만 같은 경우가 뭐 대체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 여행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모두 투어만의 그 내용입니다. 자, 항공 좌석 공급 증가로 인해서 코타키나발루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타키나발루가 속한 말레이시아가 70%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사이판과 말레이시아 또 이에 버금가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두 투어가 발표한 자료 보면요, 설 연휴 동남아 비중이 65% 내외로 전체 여행객 3명 중 2명이 동남아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한국의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또 따뜻한 지역을 가는 그런 또 효과도 있겠죠. 단거리 여행지만 선호할 것 같은 4일간의 짧은 연휴에도 올해는 유럽의 인기가 돋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투어에서. 자, 장거리 볼게요. 특히 터키와 스페인 등 지중해 지역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유럽의 40% 가까운 성장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뭐 계절의 특수성, 그 다음에 뭐 외부 리스크에 대한 특수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미국과 이란 사태 때문에 뭐 인근 지역, 뭐 인근을 오가는 지역 경유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유류 할증료도 어떻게 또 요동을 칠지, 그리고 환율도 어떻게 요동을 칠지 사실 좀 2020년 시작하자마자 외부 리스크가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올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기사 두 번째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에어서울이 노선 재편을 통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조짐을 예고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이번 동계 스케줄부터 노선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바꿨죠. 국제선 단거리 중심에서 기존 사업 계획 대신 지난 10월부터 국내선 김포 제주 노선 취항하며 국내선 사업에 진출했죠. 지난 10월에는 중국 노선에 진출했고 LCC 중에서 유일하게 배분을 받았죠. 운수권 인천 장자재 노선. 물론 지금 뭐 대한항공인가요? 뛰고는 있지만 첫 달부터 흑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선으로만 연간 1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요, 베트남 하노이와 나트랑에 신규 취항해서 중거리 노선 비중 확대하고 기존 다낭과 괌 노선은 야간에 운항하던 비행 스케줄, 오전 출발의 주간 스케줄로 조정을 또 했죠. 그래서 탑승객 편의를 높여왔습니다. 에어서울은 올해 대만과 중국 산둥반도 지역 그리고 베트남 꾸이년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취항할 예정인데요. LCC의 어떤 최저가 저렴한 운임 유지하고요. 넓은 좌석 새 비행기 그리고 기내 무료 영화 서비스 등 에어서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에어서울 측이 밝힌 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노선 이슈로 특히 3분기 타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했고요. 올 1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1분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야 될 일인데 2020년은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트래블데일리 1월 9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